문태경은 깊은 밤 사무실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은 지 오래였고 불 꺼진 회의실 너머로 어둠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경채 이사의 흔들리는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미국에서의 자신의 과거는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어김없이 김선재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태경은 직감했습니다. 김선재는 그저 충직한 조력자가 아니라 명백히 자신을 밀어내려는 상대였습니다. 한편 민경채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김선재가 건넨 서류를 반복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문태경의 과거 이력, 실패한 사업의 기록, 투자자를 배신하고 떠났던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경채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왜 그 사람을 내가 믿었을까? 그의 신뢰는 서서히 균열을 보이고 있었고 마음속엔 싸늘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백설이는 고요한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딸 미소가 어릴 적 그린 크레용 그림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림은 해맑았고 순수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왔어. 이제 절대로 아무도 널 잊게 두지 않을 거야. 서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녀는 미국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루시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그녀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조각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각, 민두식 회장과의 접촉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커피를 쏟아 만남을 유도했고 백화점에서 팔짱을 끼며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주변인들의 시선은 곧 소문으로 변했고 서리는 그 소문이 앞으로 자신이 쓸무기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민세리는 책상 앞에 앉아 입시 자료를 펼친 채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켜진 모니터에는 주식 차트와 부동산 경매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입시생의 연기는 철저했고 주변인들 역시 완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지분만 정리하면 이 모든 걸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어. 다 끝낼 수 있어. 그러나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백설이가 그리고 진실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편 김선재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게시글 하나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아이가 사라졌던 날. 본사 근처에서 이 여자아이와 비슷한 또래를 본 적 있습니까? 사진 속에는 어린 미소와 함께 찍힌 다른 아이의 흐릿한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민셀이었습니다. 선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군.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다음 날 민경채는 아버지 민두식 회장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엔 문태경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태경에게 묘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 의외로 괜찮더군. 신사업은 어렵지만 끈기가 있어. 그 말에 민경채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태경을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미국에서 그 회사를 왜 떠났죠? 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민경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믿지 않겠어. 민수정은 민경채가 예비비를 쓰려 했던 일을 사내 게시판에 정식 보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회의실은 술렁였고 민경채는 공개적으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민수정은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장이라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당한 절차를 지키세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경채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지섭은 회사를 어지럽히며 민세리에게 은근히 정보를 캐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너도 이 회사 오래 가기 힘들다는 거 알지? 세리는 냉소를 띤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오빠도 그랬잖아. 총괄 맡았을 때 다른 마트에 밀리기만 했던 거. 서로를 찌르는 대화 속엔 더 이상 가족다운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두식은 누군가로부터 수상한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안엔 백설이의 개명 이후 행적, 그리고 과거 기사를 복사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결국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정루시아가 백설에? 그는 곧바로 서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고급 호텔 라운지. 백설이는 단정한 슈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민두식은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백설에 맞습니까? 서리는 잔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백설이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그 애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민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 끝까지 갈 겁니다. 그 순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민세리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설에 진짜로 돌아온 거야? 그날 밤 민강유통본사에는 익명의 고발장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 하나. 4년 전 민강본사 앞에서 실종된 아이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고발장이 사내 메일로 전 직원에게 퍼지면서 회사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바로 백설이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요하게 민강유통 본사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도착한 고발장이 전 직원의 사내 메일에 퍼지며 각 부서마다 수군거림과 긴장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이른 출근길에 사무실에서 그 메일을 확인하고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 실종된 아이. 그날 자신의 머릿속에 가려져 있던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라는 이름의 아이가 정말 어딘가 사라졌었다는 사실을 곱씹었습니다. 같은 시간 김선재는 경영지원팀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고발장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회사 이미지는 물론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 알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이 고발장이 누가 흘린 것인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정루시아 아니 백설이. 설이는 작은 다방 한쪽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고발장의 원문과 함께 향후 배포될 제보자 인터뷰 기사 초안, 그리고 다음 단계의 증거들까지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미소야, 이제 엄마가 진짜 진실을 꺼내어 줄게. 설이는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실수로 만들었던 그들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기로. 민세리는 방에서 혼자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이가 진짜 고발장을 쓴 거야? 그럼 다음은 뭐지? 그녀는 조급함에 손톱을 물어뜯었고 방 안에 늘어놓은 투자 서류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은 얼른 팔아야 해. 누가 먼저 나를 가리키기 전에 도망쳐야 해. 하지만 도망칠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엔 익명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받지 못한 전화 7통. 그중 하나는 설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문태경은 민두식의 호출을 받아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민두식은 다소 침착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설이가 누군지 압니까? 태경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돌아왔는지도요. 민두식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들고 있던 설이의 고발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걸. 태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설혜 씨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이미 다 걸었습니다. 두 남자의 대화는 잠시 침묵 속에 잠겼고 민두식의 눈빛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경채는 정오 무렵 민수정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채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혹시 그날 본사 앞에서 아이 울음소리 같은 거 들은 적 있어? 민수정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런 건 왜? 몰라, 나도 그때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 와서 하나둘 떠오르니까 숨이 안 쉬어져. 경채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가 지금 와서 그녀를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백설이는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CCTV 원본 영상 복원 요청서. 그녀는 과거 민강 유통 앞에 설치돼 있었던 사설 CCTV의 소유주를 찾아 복원된 자료를 확보하고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엔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뒷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실루엣은 민세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김선재는 설이를 따로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지금 회사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까? 설이는 가만히 선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딸을 잃어본 적 없죠? 그럼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 한마디에 선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증오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섭은 점점 깊어지는 위기 속에서 문태경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단호했습니다. 민지섭 이사님, 지금 이 상황은 누군가의 실수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숨기려 한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 겁니다. 그의 말은 민지섭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고 지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다 까발려보자. 내가 얼마나 위선자인지도. 설이는 드디어 복원된 CCTV 영상을 손에 줍니다. 영상 속 비오는 오후. 작은 아이가 우산도 없이 혼자 서 있고 그 앞에 나타나는 또래의 여자아이. 그리고 함께 사라지는 뒷모습. 설이는 그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입니다. 세리야, 너였구나. 설이는 구독을 좋아합니다.